글을 쓸 때는 지우고 다시 쓸 수 있지만 말하기는 글쓰기와는 다릅니다. 아무리 신중을 가하고 천천히 말한다 해도 이 내뚜가 다르게 전달되거나요, 뜻하지 않은 무례를 범하는 일이 자주 생기기 마련이죠. 참 쉽고도 어려운 게 말하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말이 칼이 되는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서도 이 상처 주지 않고 말하는 법,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와 함께 제대로 말하는 법, 제대로 목소리 내는 법을 배워서 세상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해 보시겠습니까? 6월 11일 TBS 개국 31주년에 함께하는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대인 공포증이 심했어요. 5사람 앞에만 가면 서 있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 병을 고쳐준 게 대통령이에요. 기억이 생생해요. 설렁탕을 점심때 먹고 있었어요. 부속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대통령 지시입니다. 8.15 광복절 경축사를 어떻게 작성할지 발표를 하고 같이 토론을 하시겠답니다. 준비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발표를 마무리 못 지을 수도 있겠지만 내 발표를 들은 사람이 대통령, 장관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 길에서 만날 일 없잖아요. 그래서 당일날 가서 내 정면에 대통령이 앉아 계신데 용기가 안 나서 천정을 보고요. 딱 끝났는데 전부 다 분위기가 제가 어디가 아픈가 보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수고했다고 들어가라고. 근데 그 딱 한 번의 경험이, 그 한 번의 시도가 그 병을 완전히 낫게 했어요. 네, 오늘 주인공이요, JTBC 예능 프로 말하는 대로에 출연해서 전했던 메시지 잠깐 듣고 오셨습니다. 매일 새로운 시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 역시 천만의 말씀 진행자로서 어떻게 하면 또 출연자분들과 더 편안하게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듣고 말해야 여러분과 더 잘 소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또 고민하곤 하는데, 오늘 저의 이런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주실 분이 이 자리에 나와 주셨습니다.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TBS 개국 31주년을 맞아서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어른답게 말하는 법을 좀 배워볼까 합니다. 목소리 듣고 반가워하실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새 책 어른답게 말합니다를 들고 찾아와 주신 강원국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말씀 네. 참 잘하시는데. 아유, 제가 지금 말을 예.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야 뭐 대본 보고 있는 거고요. 아니, 청취자들은 그런 줄 모르시는데 지금.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솔직하시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좀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번에 또 새 책도 출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렇게 또 이렇게 인사를 나와주셔서 감사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먼저 좀 인사 부탁드릴까요? 예. 네네. 저는 이제 글쓰기 말하기에 대해서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다니는 강원국입니다. 네. 제가 한때는 TBS 방송 진행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서요. 예. 예. 근데 왜 그만두신 거예요, 그러면? 잘린 거죠. 그만두셨겠죠. 아니 예. 근데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음. 지금 우리 황인희 씨가 하는 그런 자리인데 네네네. 너무 긴장이 되고 제가 과민성 대장 증세가 있는데 음. 그래서 그 방송하는 날은 아예 저녁 방송인데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안 먹었어요. 먹을 아예 수가 식사를 없었어요. 못 하셨어요. 예. 긴장하면 배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그 생활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러시군요. 그만두셨군요. 그래서 네. 그렇게 뭐 생방송에 대한 좀 긴장감이 좀 있으신가요? 아직도? 아직도가 아니고 네. 저 되게 새가슴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 되게 두렵고요. 너무 겸손하십니다. 예. 아닙니다. 네네. 얼마 전에 새 책 내셨는데 제목부터 딱 제 스타일입니다. 예. 이게 이제 강원국의 어른답게 말합니다. 이 책인데, 사실 요즘 어른이라고는 하지만 어른답지 못하게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얘기인가 어떤 이야기인가 좀 궁금해요. 아직 저는 읽지를 못해서 예예. 좀 궁금하네요. 어떤 책입니까? 그래도 이 프로 하시려면 좀 읽고는 오셨어야 될 것 네. 근데 안 그래도 같은데 좀 느낌이 아까 안 읽은 것 예. 같더라고요. 예예. 그래서 아니, 그 책 보내주기로 해 놓고 왜 안 보내주셨어요? 그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제목은 예예. 제가 안 정했고요. 음. 출판사에서 정했는데 네. 그 자본주의의 제목을 그 정하셨군요. 요즘 어른이 키워드래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했는데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죠. 도대체 음. 어른답게 말합니다는 어떻게 말하는 건지. 음. 그런 것 같아요. 어른은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이값을 이제 하는 말을 하는 건데 두 가지를 갖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기다운 말, 어떤 자기다운 말을 하고
또 그 말에 책임을 지는 게 어른답게 말하는 게 아닐까. 그렇죠. 책임지지 못할 말들 정말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자기 생각, 뭐 자기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자기답게 말할 수 있는 거, 뭐 더 나가서 뭐 그게 그 다음 아래 세대에게 뭐 본보기가 되고 그러면 뭐 금상첨화겠지만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근데 요즘에는 일단 뭐 사실에 맞지 않고 사리에 맞지 않는 말들이 난무하니까 음. 사실에 입각하고 사리에 맞는 말을 하는 게 음. 어른다운. 근데 이제 어른답게 말한다고 그래서 나이 대접받는다고 저 그렇게 죄송한데 되면 이제 책을 꼰대가 되죠. 책을 내셨는데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정리하고 가져오세요. 저도 제목을 다 쓰고 나서 나중에 예. 정해 주셔 가지고 지금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어른답게 아이, 말하는 게 그러시군요. 도대체 어떤 건지. 예. 제가 어른답지를 않은데 원래 제목은 뭐였습니까, 그러면? 저는 말 같은 말, 말 많은 아. 세상에 말 같은 말이 없다. 그래서 이제 말 같은 말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렇군요. 제목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근데 음. 뭐 워낙 책이 많이 팔려요 지금. 아니 3주 됐는데 아유, 종합 자신감이. 10등 예.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축하드립니다. 예. 예, 그럼 뭐 예. 그러면 됐지. 그럼 굳이 됐지, 뭐 맞아요. 어른답게 뭐 그게 뭔지 굳이 알 필요 없잖아. 근데 이게 말씀하시는 걸 좀 정확히 보면 좀 왜곡하는 말들, 그러니까 자기답지 못하게 계속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자기의 모습을 담은 표현들이 아닌 말들, 이런 말들 정말 좀 어른답게 할 수 있는 표현들로 좀 바꿔보자, 이런 내용의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포장을 잘 해주시네요. 아, 정리를. 포장지 잘할 테니까 포장지 좀 뜯지 말고. 자, 이게 그동안이 주로 글쓰기에 대한 예. 이런 책을 많이 내셨는데 이번에 말하기입니다. 근데 특별히 글이 아닌 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그 예. 글쓰기 강의를 해보니까 말하기 강의가 더 많아요. 아하, 시장이 더 커. 말하기 말하기 시장이. 책이 더 잘 팔려. 단순히 요즘에는 그냥 뭐 어. 말하기가 글쓰기 책보다 훨씬 잘. 그래서 이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하지 않고는 오래 못 버티겠다 이제. 그거는 이제 잠깐 그렇게 생각한 것이고요. 네네. 사실은 네네. 글쓰기를 천착하다 보니까 네. 결국 그 글은 말로부터 시작하고요. 음. 말을 잘하지 않고 글을 잘 쓸 수 없구나. 그렇군요.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말을 잘해야지 글을 잘 쓰는. 그렇죠. 글을 잘 쓰는데 말도 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는 되게 글과 있는 말이 거죠. 함께 가야 돼요. 말하기와 글쓰기가 두 바퀴로 두 날개로 날아야 돼요. 그러니까 할 말은 글로 준비하고 또 말한 것은 글로 한번 써보고 이렇게 말과 글이 상호 교차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요즘 칼럼도 쓰고 뭐 책도 좀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는 좀 예, 상당히 예. 정리가 되거든요. 네네. 정리된 걸 가지고 또 말을 하고. 그렇죠. 앞으로 이제 말 잘할 가능성이 크시네. 지금 제가요? 칼럼도 쓰시고 그러면 예. 말만 해서는 말을 잘할 수 없어요. 공허해요. 제 직업이 뭔지는 아세요? 오늘 또 강훈 작가님 나오셔서 재밌게 좀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책 내용의 그 제목을 진짜 너무 잘 지신 것 같아요. 확 끌리네요. 왜냐하면 말을 못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말을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나 말을 못해야지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런 어른답게 말합니다라는 책의 그 제목이 확 마음에 꽂히고요. 또 아이가 아닌 어른들을 위한 말 공부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말 공부를 하는 게 이게 어떤 의미에서 좀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우선 해주신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말 공부를 해요. 그렇죠.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근데 우리 어른들은 우리 세대는 해본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 말하면 맞았어요. 떠들었다고. 떠든 사람 이름 적히고 맞고. 황인희 씨만 해도 저도 그 그렇지 세대죠. 않았나 봐요. 그 세대죠. 저희는 질문하고 대화하려고 토론하려고 하면 어디서 말대답이야가 나오던 세대죠. 저희. 그리고 무조건 들어야지. 어디 네. 어른이 얘기하는데 어디 끼어들고. 그래서 우리 때는 맞아요. 말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떤 말에 문제가 있다면 대화 어떤 그런 거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이제 말 공부를 안 한 세대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모범을 보여야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를 따라올 거기 때문에 어른들의 말 공부가 필요하죠. 아니, 작가님도 그 말하기에 대해서 좀 힘들었다 뭐 이럴 때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연설을 쓰는 일,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말씀도 듣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간혹 물어보세요. 저에게 제 네. 의견을 묻거나 아니면 어떤 뭐 그분은 말이 그 국사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어. 그때 그 무슨 사건이지? 이게 막 이제 답답하시면 그거 있잖아. 그거 몰라? 그럴 때 막 머릿속이 하얘지고 대답을 못 해요. 그래서 모르니까. 예. 그럼 대통령께서 자네는 학교 다닐 때 뭐 했나? 왜 이렇게 아는 게 없나? 근데 내 방으로 갈 때는 다 생각나요. 어. 머리 없는 게 아니에요. 급해지니까 하얘지죠.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멘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기라는 게 뭐 생각이 나야 말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차원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저는 보면. 예. 말할 때 생각하면 늦다. 말하기 전에 평소에 준비해뒀다가 말할 때 써먹어야지. 이거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말할 때 그때 뭔가를 가져오려고 하면 당황스럽고 천재죠 그렇게 말하면은. 언어에 그런 대한. 사람이 간혹 이제 있는데 네. 그런 사람 보고 뭐 순발력이 있다, 재치가 있다, 임기응변에 절대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모신 대통령들이 다 이제 임기응변이 강하시고 그런데 네네. 그게 순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준비가 돼 있는 내재되고 거니까. 축적돼 있는 거가 저는 나오는 거다. 제가 머릿속에 하얘지는 것은 예. 준비가 안 없어서 돼서. 그런 거죠. 없어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말을 잘할 수 있는 거는 말을 잘하는 걸 타고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라고 보시는 그게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황인희 씨는 이런 걸 못했겠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도 이해를 못하는 말 하시면 어떡해요? 말은요, 말재주는 네. 저는 그건 타고나는, 물론 언어 감각은 타고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센스나 말을 이런 거. 센스, 이게 말 센스, 네네. 말을 이렇게 좀 맛깔스럽게 하고 뭐 그렇죠. 이런 단어를 것은- 선택한다거나. 네. 근데 말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 메시지죠. 메시지죠. 음. 그거는 뭘 그걸 어떻게 타고나겠어요. 그렇죠. 네. 아니 그 작가님도 말하실 때 뭐 말을 하고 나서 맞다 이거 실수다 이런 적도 있으실까요? 저는 궁금해요. 굉장히 좀 저는 이불킥 조심하실 많이 것 같고. 하죠. 주로 저녁 때 자기 전에 생각나요. 이 말 하지 말았어야 돼. 내가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은데 네네. 되게 이제 그런 건 그런 거죠. 내가 막 흥에 겨워가지고 네. 그래서 누설을 해서는 안 될 뭐 비밀을 막 얘기를 해버렸다는가 아니면 누구 막 험담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래 또 거의 지시나 가지고 막 하다가 또 안 해야 될 말. 근데 나는 우리 아내가 참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예전에 우리 아들이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그 3학년 담임 다 끝나가는데 한 번도 안 찾아뵀어요. 근데 우연한 자리에서 그 담임 선생님을 만났어요. 네. 근데 아내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그런 거 그 담임 선생님한테 아다리가 안 돼가지고 못 뵀다. 그래서 내가 아다리란 말 쓴 게 더 창피하다. 이게 기회가 안 돼서 못 뵀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네. 되는데. 아니 명색이 내가 지금 청와대 연설비서관인데 아다리라니 아다리. 그러니까 사람 누구나 말실수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예. 그게 뭐 강홍국 작가님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이거 본인 얘기하기 싫으니까 괜히 사모님 얘기를 하시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본인 얘기하기 싫은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강홍국 작가님 모셔보고 진짜 어른답게 말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본격 시민우대 방송 안 듣는 사람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개그맨 황현희가 진행하는 천만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또는 무료인 TBS 앱을 통해 방송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제보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엄마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시민 이은정이었습니다. 말하는 거에 요새 되게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좀 둘 다 어리다 보니까 신랑에게 좀 부탁하는 일들이 좀 집안일이라든지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저는 부탁을 하는 건데 잔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같은 말을 좀 반복을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이 잔소리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잔소리처럼 안 느껴지게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런지 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글 쓰는 것에 대한 습관을 들여보고 싶은데요. 글 쓰는 게 되게 어려워요. 뭐 보고 듣고 말하는 거는 뭐 익숙해서 그런 건 잘 표현할 것 같은데 가끔 제 생각을 정리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적어 내려가는 게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글 쓰는 것에 대해서 습관을 들이거나 제 생각을 좀 잘 글로 쓰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제 나이가 지금 40인데 40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어른인데 실제로도 제가 어른스러운 어른인지 맞는지 스스로 고민할 때가 많고요. 특히 친구들하고 있을 때나 부모님하고 대화를 나눌 때 아직 철없는 막내처럼 보이는 때가 있는데 강원국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어른은 과연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강호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오늘 작가님 오셨다니까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게 많다고 해서 제가 궁금점들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답변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괜찮으시죠? 이거 옛날 개그 하실 때 같은데 예, 예. 뭘 취조하시듯이. 지금 그 이미지 좀 버려주세요, 작가님. 어쨌든 이거 진짜 시민들의 질문입니다. 네. 저희가 나가서 직접 인터뷰 따온 거거든요. 먼저 첫 번째 주부님께서 좀 말하는 스킬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남편에게 뭘 부탁하면 잔소리로 들어서 고민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게 부탁이 잔소리처럼 느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부탁을 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아. 왜 부탁합니까? 가사를 같이 봐야지. 아. 왜 누가 누구한테 그리고 왜 반복해서 얘기하게 만들어요? 왜 잔소리로 만드냐는 말 한마디 하면 들어야. 우리 아내가 저한테 얘기할 때는 말할 때 들어. 이 한마디면 돼요. 말로 할 때 들어. 네. 그걸 길게 얘기 안 해요. 짧게. 네. 예? 아니 그러면 되지. 뭘 그걸 부탁을 하고 한 말 또 하고 또 하게 만들어요. 왜 사람을 잔소리하게 만드냐는 거죠. 그 반대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럼 만약에 반대 입장이면 남편이 아내에게 아. 얘기를 하면 잔소리도 들리는. 예. 이제 그런 경우는 네. 이제 부탁을 해야죠. 남자는 이제 부식해 부탁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앞뒤가 달라요? 부탁을 할 때는 예. 이런 게 필요해요. 내게 이제 이렇게 말해야 돼.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음. 그 팩트를 얘기해줘야 돼. 어. 당신이 이번 주에 내 도와준 거 방청소 내가 혼자 다 했고 당신이 도와준 적이 월요일 딱 한 번이야. 네네네. 팩트를 얘기하고 네. 두 번째로 그래서 내가 속상해. 그리고 세 번째로 당신이 도와줬으면 좋겠어. 아, 권유형으로 예.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도와줬으면 되는군요. 좋겠어.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대신에 나는 이 뭐를 할게. 그래서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여태까지 그렇게 사셨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고 아내는 그냥 어. 짧게 얘기하죠. 아, 뭐 하는 거야? 약간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로 할 때 들어. 말로 내가 할 때 들어. 음. 그렇죠. 난 제일 무서운 게 아내가 카톡으로 너 오늘 혼날 일 있다. 빨리 들어와라. 그 말이 제일 무서워. 네. 이게 그 막상 들어가면 어떤 일로 좀 혼나세요? 그때 댁에서. 물어봐요 그냥. 뭐 어떻게? 뭘 잘못한 줄 알지. 계속 어. 그래요. 그러면 내가 다 얘기해야 돼. 어. 짚히는 건 다 얘기해. 뭔 얘기를 하면 그거 아니래. 사실대로 얘기하래. 그럼 또 이제 다른 걸 얘기해 보죠. 아니 왜 항상 그 부인 되시는 분들은 퀴즈를 낼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다 얘기해야 돼. 5개, 어. 6개 막 계속 얘기하는 거. 네네. 그럼 이제 그다음에 이제 혼나죠. 혼나고 마무리는 항상 이 말이 나와야 끝나요. 어떻게 해요? 앞으로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그 말하면 제가 이제 안심을 하죠. 예. 다 끝났구나. 어머님과 사시는 거 아니죠? 지금 뭐 사모님 맞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잔소리처럼 느껴지지 않으려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말을 좀 더 부드럽게 해야 되고 권유하고 나도 이렇게 할게라는 나의 성찰에서 비롯된 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감정이 들어요. 개입되면 안 돼요. 맞아요. 저 어떻게 좀 질문에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 질문도 있었어요. 예, 글쓰기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 저도 사실 이거 좀 궁금했거든요. 글쓰기 습관을 들이고 싶은데 내 생각을 정리해서 적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셨어요. 글쓰기의 습관을 들이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이분은 이제 말은 가능하다고 그러시잖아요. 네네네. 말은 된다고. 네. 그러면 말해보고 쓰면 돼요. 말을 해보면 우선 자기가 쓸 말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고요. 네. 말을 하면서 생각이 나고요. 생각이 정리돼요. 맞는 충분히 것 같아요. 말해보시고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럼 말을 했다는 것은 그 말한 내용을 글로 쓸 수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말이라는 건 좋은 게 말을 해보면 나중에 내 글의 반응을 미리 알 수 있어요. 이걸 잘 알아먹을까 사람들이 재밌어 할까 네. 그 반응을 미리 간을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리 말을 해보고 글을 쓰시면 돼요. 미리 말을 한번 해보고 생각을 정리를 저는 해보고. 아내한테 늘 미리 말해보죠. 음. 글 쓰기 전에. 어떤 생각을 좀 주로 말하십니까? 아니 저는 이제 어디 기고할 일이 있으면 네. 그 기고할 내용에 내용을 관해서 오. 집에서는 안 들어주시니까 네네네. 주로 이제 차 타고 어디 마트 가고 그럴 때 아. 거기는 어떻게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 차 안에서 계속 얘기해요. 갇혀진 제가. 공간이니까. 예, 거기서 내릴 수도 없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죠. 그럼 반응은 어떻든가요? 안 듣겠죠. 아니, 안 뭐예요, 들어도 상관없어요. 안 들어도 아니 내가 말하는 게 중요해요. 어. 내가 말하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이렇게 좋은 내용이 막 나오다니. 저도 이거 공감합니다. 말하면서 자기도 그죠? 모르게 이렇게 생각이 정리될 때가 있고. 막 스스로 기특하고. 네, 어떻게 내가 이 문장을 만들었지? 네. 뭐 그럴 때도 있어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글 쓰기 어려우신 분은 먼저 말해 보시고 음. 글로 쓰시면 되죠. 그것도 한번 뭐 녹음도 한번 해보시고 그걸 다시 글로 정리도 한번 해보시고.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너무 힘들고요. 좀 가나요? 다시 아니, 돌아오겠습니다. 너무 막 나가시면 안 돼요. 예. 저는 근데 언제 글이 제일 잘 나오세요, 작가님은? 저는 마감이 임박했을 때 글이 제일 잘 나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3일 후까지 쓸 글이 있다. 네. 오늘보다는 내일 잘 쓸 수 있고 내일보다는 모레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이 훨씬 더 숙성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위기의식이 고조되잖아요. 음. 그 글을 저는 마감에 임박해서 잘 쓸 수 있다. 저 맞아요. 지론입니다. 어. 근데 그래도 제일 잘 써지는 때는 이제 술 마시고 잘 쓰. 술 마시고요? 근데 그건 반드시 고쳐야 돼요. 맞아요. 퇴보해야 돼요. 저도 술 마시고 글 쓰잖아요. 다음날 못 보겠더라고요. 네, 그거 고쳐야 야, 돼요. 어떻게 이런 감정으로 글을 썼지라고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 그래서 써지긴 써지잖아요. 써지긴 잘 써지죠. 네. 예. 근데 거의 뭐 굉장히 불만초가 많이 가르치려고 되는 그런 문장들이 많아가지고 술 마신다면 글을 잘 안 쓰려고 하는 편이긴 합니다. 써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40대 남성분께서 내가 진짜 어른스러운 어린인지 잘 모르겠다. 강욱 작가님이 생각하는 이 어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좀 궁금합니다라고 또 질문해 주셨어요. 여기도 또 대답해 주시죠. 40대면 어른 아니신데 요즘에는 나이도 상대적이잖아요. 요즘은 뭐 40이 나이에 어른이라고 돌아다니면 그러니까요. 지금은 제가 이제 내년 60이거든요. 저 오. 아직 어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요? 예. 아직 뭐 애죠. 아니, 예. 아유 저희 아버님이 아흔이신데. 그렇게 생각하면 애네요. 아버지 예. 앞에서 제가 근데 어른은 어리광 부리지는 않죠. 그리고 징징대지 않죠. 일희일비하지 않죠. 그런 게 어른이죠. 아이들은 어리광도 부리고 네네. 때도 쓰고 징징대기도 하고. 적어도 어른은 자기 감정을 자기가 좀 절제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이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이 분명한 분. 예. 확고하고 네.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잘 말하고 행동에 옮기는 분.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어른이다. 그리고 자기 그렇다고 해서 자기 생각만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남의 얘기 안 듣는 것도 아니죠. 귀도 열어놓아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맞습니다. 이게 좀 너무 그 말과 행동이 안 맞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른이다 이런 것도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 확실하게 좀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된다. 그렇죠. 뭐 이렇게 좀 나이하고 정리할 수 별 관계 있겠네요. 없습니다. 어른.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듣는 것도 작가님 좀 중요하잖아요. 잘 듣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좀 한번 해주실 말씀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잘 듣는 거. 듣는 거요. 예. 이 겸손해야죠. 겸손해야 저같이. 된다. 잘 그러니까 들으세요. 자기를 낮춰야죠. 항상 배우려는 자세. 예. 예? 이렇게 오늘 왜 나오신 거예요? 이게 재밌게 근데 해주시려고 나오신 듣는 것 같아요. 것은 그냥 어떤 말을 듣는다기보다 네.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그 사람의 말하는 배경에 그 음. 사람의 심정이 있고 그 사람의 입장이 있고 그 사람의 처지가 있고 네네네. 있잖아요. 예. 그런 어떤 그 사람의 심정과 어떤 처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자세. 그게 진짜 듣는 거지. 그냥 말을 듣고 리액션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잘 맞아요. 듣는 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반박하기 위해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좀 존재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예, 받아치려고 자기 존재하는. 말 할 말 생각하면서 듣는 사람. 맞아. 들으면서 어떻게 저걸 받아칠까? 어떻게 예, 맞아. 저걸 아까 반성합니다.
예, 제가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이시죠. 약간 그런 까칠한 스타일이시죠. 그게 아니라 아내와 대화할 그게 때 아니에요. 물론 100%다 그러진 아니, 옛날에 않은데 개그할 때 보시 까칠하시던데. 들어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간혹 그럴 때가 있진 않을까. 어떻게든 이걸 그러니까 직업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기 어떻게든 이거 상황을 바꿔 가지고 웃겨야 된다라는 또 부담감이 있었던 거 보니까 약간 좀 이게 버릇으로 남아 있진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게 되네요. 모를 수 있어요 지금. 예. 지금도 예. 있네요. 근데 그게 매력이에요. 그렇습니까? 말이 다 갖들 필요 없어요. 음. 각자 개성이 있는 거죠. 네네. 그거 지금 그 재치 있고 위트가 있으시잖아요. 그걸 살리세요. 예. 어쨌든 또 새로운 또 어떠한 생각할 거리를 저에게 또 선물로 주고 가시는 것 네. 같아 가지고 오늘 너무 감사하고 자주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는데 불러주시면 나오죠. 너무 바쁘셔 가지고 저희가 함부로 부를 수가 여기 없습니다. TBS는 늘 마음의 고향인데요. 그렇군요.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 TBS가 개국 31주년 맞았거든요. 축하의 말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요즘에 좀 TBS가 뭐 밖에서 그냥 멀리서 듣기에는 네.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해서 마음에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 촛불을 꺼트리시지 말고 잘 간직하시고 나중에 이 고비를 넘기면 그게 횃불이 될 거다. TBS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 자주 좀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예.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프로그램 유튜브와 팟캐스트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